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그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 선거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우파 세력에게 새로운 기운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는 이 경추, 이 석회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철심을 목에 넣은 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철심이 평소에도 신경을 눌러서 이 팔다리가 저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감옥에서 이 증상이 심해지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가 연단에서 설교하거나 연설을 할 때 목과 어깨를 이렇게 자주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전부 이 경추신경과 연결된 그런 현상일 걸로 생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광훈 목사가 석방되는 것을 보면서 지난해 10월 혁명을 여러 번 떠올렸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다시 가능한 일일 것인가? 언제 다시 우리는 그런 광화문 혁명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재현해야 되는가? 반드시 재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해 10월 혁명이 중요했던 것은 물리적으로 그 광화문 일대를 정말이지 압사 사고가 날 정도로 매운 그런 어떤 파워풀한 민심의 표현, 그런 물리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정신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탄핵과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의 패배, 문재인 정권의 폭주 이런 것에 충격받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자유우파가 그 10월 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다시 정신을 일깨워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 4.15 총선에서도 우리가 압승할 수 있다.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조국 사건이었습니다. 조국이라는 다이너마이트. 이것이 자유우파의 그런 존재감을 폭발시켰습니다. 지난해 10월 혁명이 위대했던 것은 그런 정신적으로 부활했다라는 것, 우파가. 그래서 저는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제가 2년 전부터 3.15, 8.15 또는 지난해 10월 혁명의 제가 가장 잊을 수 없게 기억을 하는 10월 25일 저녁, 밤, 어둠이 내렸을 때의 광화문 집회. 모든 사람이 핸드폰으로 불빛을 만들어서 촛불 집회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고 환한 불빛을 만들어서 하늘에 있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게 인사했던 그 10월 25일의 집회. 저는 그날 연설에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혁명의 역사적인 의미는 자유우파가 정신을 깨울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가 겹쳐서 코로나 불운, 통합당의 분열과 공천 파동,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번 4.15 총선에서 또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패배, 탄핵 사건의 충격만큼이나 지금 많은 자유우파 세력의 우리 인사들이 충격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의 정신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광화문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비꼬기도 합니다.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그렇다고 20, 30, 40 세대가 얼마나 자극을 받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자극제가 될 수 있고, 제가 옆에 5번째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 통합당 세력에게 통합당을 해체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당명을 바꿔야 되느니 색깔을 또 교체해야 되느니 이런 어떤 선거에서만 패배하면 나타나는 선거 패배의 증후군, 그런 어떤 표변을 통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임시 미봉책, 이런 것들보다 진정으로 보수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통합당이 내부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한 자극제가 외부에서 데려오는 비대위원장 이런 것보다는 광화문 혁명의 재현이 훨씬 더 유효한 자극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혁명은 언제 또 다시 가능하겠는가? 자, 정광훈 목사가 컴백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많은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집에서 외출을 할 수 있지만 위법적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정광훈 목사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이 조기에 종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든 아니면 집행유예가 나든 빨리 종결이 돼서 정광훈 목사의 보석 조건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합법적이고 사법의 울타리에 걸리지 않는 이런 광화문 혁명과 집회를 다시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점이 빨리 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왜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가? 지난해 10월 혁명의 폭발성은 조국 때문이었습니다. 조국이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의 자존심을 뿌리서부터 짓밟고 있다. 아,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게 나라냐? 이제 갈 때까지 갔다. 그 조국이 우파 민심의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국 이래 최대의 인파가 서울 시내 도심을 메웠던 그런 혁명적 집회가 가능했던 것이죠. 자, 이번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울산 사건이 그런 폭발성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서 이제 울산 사건은 23일서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13명이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소화된 13명 중에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의 혐의가 또 세상에 공개가 되고, 재판 과정에서 그 자살한 전직 검찰 수사관, 이 사람의 비밀번호가 풀린 핸드폰의 통화 내역 같은 것이 새로 공개가 되고, 재판 과정에서 각종 증거와 증인들,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공개가 된다면 울산 사건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조국의 이런 파렴치한 사건보다 훨씬 더 폭발력을 지닌 정치 공작, 선거 공작 사건이기 때문에 제2 광화문 혁명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점으로 보자면 일단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 5월, 6월을 지내야 되고 7, 8, 9월로 접어들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시점이 8.15 광복절,
8.15 광복절을 넘으면 10월 3일 광화문 국민혁명 제1주년을 맞이하는 날, 우리는 그 날을 폭발의 기점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전이라도 울산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190석을 가진 이 좌파 문재인 독재 정권의 연합이 어떤 또 다른 엄청난 일을 저지르느냐.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공수처가 발족이 되고 공수처가 저들이 공언하는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겨누는 비수가 되고 불법적인 칼이 되고 어떤 정치적인 공세가 된다면 이에 맞서서 윤석열 지키기 운동을 광화문 혁명 집회로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지키기가 또 중요한 또 하나의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절대 이번 4.15 총선에 참패해서 우파가 벗어날 수 없는 충격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구 득표에서 확인된 42%, 비례대표 득표에서 확인된 43%, 그 43%의 지지를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불운, 코로나 블랙홀을 빼면 우리가 5%가 추가가 된다면 47%, 그 통합당의 공천과 막천, 사천 이런 논란이 없었더라면 50% 이상의 지지율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자유우파의 잠재적 지지율은 50%가 넘는다. 코로나와 공천 파동 때문에 허물어졌고 깎였다. 시청자 여러분, 10월 혁명은 재현이 가능합니다. 광화문 혁명으로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향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제2차 자유우파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